혼자서 공부하는 디지털 SAT.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랜드 레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펑츄에이션 마크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dash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커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여러 가지 펑츄에이션 마크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SAT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요, 살짝 변경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펑츄에이션 룰들을 적용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라이팅 펑츄에이션 문제 Practice Questions입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우선 문장 구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으니까 이 동사 앞에가 모두 주어가 되겠죠.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점이 찍힐 일은 없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두 개의 점이 같이 나와서 중간에서 이 subject을, 주어를 수식할 어떤 additional information이 주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장 중간에 커마가 나왔다는 건 항상 페어로 나와야 된다. 한 쌍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앞에 커마가 있으니까 커마가 있는 것들 우선 볼게요. D번은 안 되겠죠. 커마가 없습니다. C번 가능하고 B번 가능하고 A번도 가능한데 B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컴마로 본문에서 additional information을 분리시켰을 때 이 콤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어 동사는 안 됩니다. 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주어 동사 이렇게는 문장 중간에 additional information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B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A번에는 이렇게 커마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widely praised 얘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문장이 돼요. 그런데 who translated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who translate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번역했는지 translate의 object,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문법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C번밖에 안 되는데 C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보자면 the author, 이 author인데 이 author의 translation이 굉장히 많이 칭찬받는 이라는 요 문장 중간에 additional information이 relative clause, 관계대명사로 들어가고 있는 C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문장 중간에 컴마로 중간에 author를 설명해주는 information이 들어갈 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찍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우선 주어를 찾아보시면 research team 얘가 주어고요. spent 동사입니다. 그래서 썼다 주어가 썼는데 뭘 썼어요? months 여러 달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spend라는 동사가 나오면 spend는 타동사예요. 무엇을 썼을까? 목적어가 나오고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spend 주로 시간이나 돈을 썼다 무엇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research 팀은 썼습니다. 수개월을 analyzing 하면서 데이터를요 하고 여기까지 완전한 complete sentence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는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B번도 안 되겠죠. B번도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identified는 동사로 볼 수도 있지만 PP, past participle, 분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꾸밀 수 있죠. 명사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several key factors라는 명사입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끝나고 다시 명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명사가 나왔다는 거는 갑자기 앞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건데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명사로 줄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콜론을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것은 전치사여야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콜론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대쉬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어떤 장치도 없죠. 그래서 B번도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C번도 마찬가지로 컴마 뒤에 또 동사가 나오고 있죠. 얘는 누가 봐도 동사입니다. 얘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리서치 팀은요. 사용했습니다. 수개월을요. 뭐뭐 하면서 analyzing 하면서 데이터를 컴마를 찍고 그다음에 분사구문으로 participle phrase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identifying several key factors 하면서 수개월을 썼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 컴마가 있고 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접속사,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지만 컴마 뒤에, complete한 sentence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분사구문. 그래서 ing라든가 pp가 나오고 또 다른 단어들이 따라 나오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완전한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분사구문, participle phrase가 나오게 됩니다. 3번 문제는요. 여기서 컨셉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 앞에 A, B, C, D 보시면 groundbreaking이 되겠죠. 이 groundbreaking은요. 획기적인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올 때 전혀 이런 세미콜론이라든가 컴마라든가 콜론이라든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컨셉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앞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컴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끊어줄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중간에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번을 정답으로 하는 거죠.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요. Scientific theories proposed by Albert Einstein이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Albert Einstein에 의해서 제안된 과학적 theory들이 transformed, 동사죠. 바꿨습니다. 우리의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with, 그래서 바꿨는데 with A and B. 그래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가지고 바꿨다. 그래서 A, their insight into relativity and groundbreaking concept. 그래서 명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이러한 문장 형식을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4번 문제는 선택지에 보시면 however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이 however는 접속 부사라고 했습니다. 접속 부사는 영어로 transitional adverb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trans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접속 부사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however로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 없어요. however는 부사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 Researchers believe the experiment would yield positive result라는 이 문장과 The data collected did not support their hypothesis.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미콜론을 써주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B번과 C번인데 잠깐만요. D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콜론으로도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D번도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D번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however가 문장 맨 뒤에 들어간다면 이 however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부사를 넣은 거예요. 이 부사라는 애는요, 문장에서 essential한 element가 아닙니다. 이렇게 essential element가 아닌 애가 들어갔을 경우에, 문장 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장에서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however 앞에 커마가 있어야지만 D번이 정답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번 안 되고 D번 안 되고 B번과 C번 중에 고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C번도 however가 문장 끝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앞에 문장 끝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경우에 반드시 앞에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C번도 안 되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 The researcher believed the experiment would yield positive result 하고 끝났고요. 그 다음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 세미콜론으로 중간에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however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두죠. however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문장 끝에 들어간다면 그 앞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however로 문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또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 부사 뒤에는 반드시 점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5번 문제 보면 different species of bird have distinct nesting habit까지가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들이요, 구별되는 둥지를 만드는 habit,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habit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로비는 nest를 여기에다가 tree나 shrub에 만들고, 중요한 게 있죠? 세미콜론, 그죠? 그 다음에 swallows prefer nesting under cave or in a barn. 세미콜론. 그리고 또 오리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habit을 설명하는 이 주어동사로 단 애들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문장들은 nesting habit을 설명해주는 추가적인 정보, 리스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중간중간에 정리해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쓰고요. 그리고 맨 끝에 리스트 앞에다가 and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왔을 때 리스트를 나열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리스트 앞에 and를 써주고 이 앞에 점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세미콜론으로 연결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동사라는 것과 주어동사 연결되고 맨 마지막 주어동사 앞에 접속사 and를 쓰고 당연히 세미콜론도 이렇게 찍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얘가 뒤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habit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뭘 써요? 네, 콜론으로 이 nesting habit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esting habit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복잡한 구조로 연결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문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죠.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요. Different species of bird have distinct nesting habit. 그 habit이 무엇이냐? Robin build nest 여기에 세미콜론, swallows prefer 여기에 세미콜론, and ducks 이렇게 나오고요. 이 habit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 하냐면 하고 강조,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콜론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콜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6번 문제는요. explored themes, 여러 가지 주제를 탐험한다 라고 하면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나열을 하고 있죠.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리스트 나열할 때 맨 마지막 리스트 앞에 and 써주시는 거 잊지 말고 점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나열될 때 컴마로 이렇게 리스트를 나열하고 맨 마지막 리스트 앞에 접속사를 써주고 그 앞에 또 점을 찍어줘야 되는 이 punctuation, 이 룰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A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완성된 문장은 이렇습니다. of라는 전치사 뒤에 어떤 theme이냐, family, class, and
societal pressures in its place 이렇게 썼는데 요 리스트에 다 커마로 찍고 있고요. 맨 마지막 리스트 앞에 접속사 쓰고 그 앞에 또 커마를 쓰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 마지막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They were 이렇게 나오고 untouched. 그들은 untouched 됐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하면서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고요. 뒤에 또 many had deteriorated. deteriorated는 악화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문장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 두 개가 연결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접속사 내지는 세미콜론이 되겠죠. A번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 though라는 접속사는 subordinating, 종속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subordinating conjunction 앞에는 점을 찍지 않죠. A번이 틀렸죠. B번 볼까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이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ough 하고 many had deteriorated.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틀리다는 얘기죠. though라고 하는 애는요. conjunction, 접속사죠. 접속사 그리고 세미콜론. 접속사와 세미콜론은 같이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접속사도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세미콜론도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두 번 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B번도 안 돼요. 맞는 것 같지만 두 번 붙일 필요는 없다. 문장에서는요. 그래서 B번도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C번은 어때요? C번에도 컨정션이 있죠. 그럼 얘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문제는 뭐냐면 though가 주어 동사 앞에 맨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접속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또 다른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미콜론 앞에 though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though는 앞에 문장에 속했다는 뜻이죠. 이 앞에 문장 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저 부사예요. 우리가 however에서도 봤듯이 부사가 문장 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때는 앞에 컴마를 찍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라는 뜻인데 however, though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러나 라고 해서 문장 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사이고 이때는 main sentence, main clause에서 분리시켜 줍니다. 컴마를 이용해서요. C번은 Conventions of Standard English에서 허용하는 법칙이 맞습니다. D번 같은 경우에는 do가 중간에 있고요. 점이 너무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 do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사니까요. 그렇게 되면 문장 두 개가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comma splice가 되죠. 그래서 D번도 문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C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돼요. 완성된 문장을 보면서 조금 더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 they were untouched 라는 주어 동사의 문장 Many had deteriorated significantly over the centuries 라고 해서 다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컴마로 연결되어 있고요. though는 앞에 문장에 연결되어 있는 부사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부사이고요. 때 앞에 점을 찍어주는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퍼펙트한 센텐스가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though 같은 경우에 얘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된다면 얘는 접속사이고요. subordinating conjunction이죠. 그래서 이 앞에 또 다른 컴마라든가 또는 세미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 끝에 though가 들어간다면 이 though는 부사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클로즈가 끝나는 부분에서 점을 찍어줘서 분리시킨다. 얘는 how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however는 문장 끝에 들어가면 그 전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however로 문장이 시작된다 이럴 경우에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문장 두 개를 however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연결을 시킬 수 없다.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고요. however 끝난 다음에 점 찍어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AT에서는요. 이 점 하나, 이 커마의 사용, 세미콜론의 사용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매번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실 사항이 되겠죠. 디지털 SAT에서 다루고 있는 펑츄에이션 마크, dash, 콜론, 세미콜론, 커마에 관해서 그 사용법과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라이팅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SAT에서는요. 하나의 어떤 한 개의 펑츄에이션 마크의 사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치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주어진 문장을 완전하게 컴플리트한 센텐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처음엔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요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라이팅 파트입니다. 꾸준한 공부가 고득점의 키 팩터겠죠? 그럼 우리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